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배터리 업종, 쉽게 말하면 2차전지 소재 업종이죠. 배터리 업종에 등장한 대형 악재 두 가지.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탈출해야 산다. 아주 상당히 무서운 제목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배터리 업종, 2차전지 소재, 양극재, 버블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코스닥 급락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러시아 관련 발언, 로이터 통신과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등장했죠. 이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그 전날까지 분위기 좋았던 중국 리오프닝 주식들, 즉 의류, 화장품 등등 여행, 카지노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다시 코스닥이 크게 밀렸는데 금요일에는 그 중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중국 러시아 발언 논란이 이틀 연속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에는 약간 물결이 다른 쪽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요일에는 화장품, 의류, 호텔, 카지노 등등 중국 소비재 업종의 급락에서 증시가 크게 밀렸고요.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7.3%, 에코프로 마이너스 5.7%,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업체가 저렇게 밀리면서 코스닥이 또 심하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2차전지 소재 주들이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주가 급락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등장했던 대형 악재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2차전지 소재, 배터리 업종에 악재로 등장할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방송 만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악재인데요. 첫 번째 악재는 부채한도 협상의 악재입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5월에 부채한도 문제 심각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왜 배터리, 부채한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부채한도가 2차전지 소재와 배터리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상당히 의아스러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각 수요일에 메카시, 그러니까 공화당의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 의장을 메카시 하원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1년 동안 1.5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1.5조 달러 증액을 위해서 조건을 달았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예산,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쓴 예산에서 1,300억 달러를 삭감해야 되겠다. 즉 1,300억 달러 삭감을 받아주면 1년 1.5조 달러 부채 한도 증액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 나간 소리, 미친 소리, 이건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예산 1,300억 달러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길래 바이든 대통령이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까지 퍼부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즉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 연장 조건으로 예산 삭감을 강조, 1,300억 달러 예산을 줄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무슨 예산을 줄였는지 살펴보니까 학자금 용자 탕감, 두 번째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세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아하. 메카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해야 부채 한도 유예, 징역 1년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CNN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카시 is targeting in the bill. 뭘 타겟팅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Eliminate green tax credit, 즉 재생에너지 관련한 보조금을 제거시키려는 게 목적인데 including some of the credit for electronic vehicle buyers, 즉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시키겠다. 이걸 분명히 타겟팅 했다. 이렇게 CNN이 보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만약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됐을 경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최근에 테슬라가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가격 인하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인하에 들어간 이유, 혹자는 가격 인하에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항상 결과죠. 그건 왜 가격을 인하했느냐?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팔려서 테슬라마저도 가격 치킨 게임에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바이든이 공화당이 요구하는 대로 전기차 보조금까지 줄인다. 이러면 테슬라도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갈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 전기차 매수자들, 사용자들이 타는데 전기차 사용자는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가 많죠.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핵심이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역사상 영원한 민주당의 성지라는 거. 그 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은 결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결국은 양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 부분은 결국은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악재로 등장한 겁니다. 현재도 안 팔리는데 왜? 할부금리 높잖아요. 전기차가 비싼 상태에서 거기에 보조금까지 중단된다? 예, 배터리 업종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이 고션이란 중국 양극재 2차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근데 미시간주에 공장 건설하는데 미시간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국 기사 없는지 좀 찾아봤더니 조선일보에 이런 단신이 나왔습니다. 이 고션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상원은 중국 배터리 업체 고션의 미시간 북부 공장 건설에 1억 7,500만 달러의 주기금을 승인했다. 이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이 양극재, 음극재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승인했고 미시간 주 정부가 무려 2,300억 원,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찾아봤더니 별로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찾은 뉴스는 글로벌 이코노믹 금요일 오전 11시 9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주 중 배터리 업체의 공장 건설 승인, 공장 건설만 승인한 게 아닙니다. 1억 7,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하고 이는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양극재 업체, 미국 시장, 한국이 다 먹는다. 이걸로 5년 동안에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나 영업이익을 감안해서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한국 시장,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력,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에 보조금을 준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반도체와 배터리 정책이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은근히 다르게 있다는 거. 이 점 그 미시간주의 보조금 지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 정책,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뒤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 접근을 막아서
뭐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미국보다 나가지 못하게 이게 잡아놓는다 이런 멍청이고, 배터리는 중국이 미국보다 좀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CATL 같은 경우 LFP 반도체에 한국이나 미국보다 앞서 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국의 앞선 기술 굳이 막을 필요 없죠. 왜? 미국 공장 와서 지어라. 돈 줄게. 그러면 미국이 막을 핵심 광물 그것만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이 까분다? 미국의 중국 자본이 와서 건설했는데 까불면 그냥 국유화 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중국의 앞선 기술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미국 정부의 돈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차 전지 소재에 등장한 커다란 악재가 두 가지, 이 부분 미국 정부, 주정부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 양극재, 음극재에서 생산하는 그것과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가 될 경우 결국은 공화당이 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악재로 떴습니다.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강조하죠. 미래가치 플러스 기대심리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결국은 수익가치 플러스 생산가치, 뭐 자산가치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미래가치와 사람이 여기 좋을 것 같다면서 심리적으로 군중심리가에서 몰려들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악재, 특히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이 대형 악재, 순식간에 이 기대심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최근 하락에 반등을 준다. 이때다 하고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탈출하는 것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